만나면 좋은 친구 MBC. 유한 3타 치. 그렇지. 오케이. 파릇파릇한 잔디밭에서 목표를 향해 공을 굴립니다. 코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도 포기란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꿈나무들의 승부, 어린이 파크 골프 대회를 소개합니다. 맑고 푸른 북한강을 따라 넓게 펼쳐진 그린. 파크 골프의 성지 화천에서 특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 주최 어린이 파크 골프 대회. 관내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출전하는 큰 대회인데요. 네, 지금 광덕마을 제2회 화천교육장상 어린이 파크 골프 대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그러니까 물론 신체적인 건강도 있고 정신적으로나 그래서 늘 건강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파크 골프 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깜찍한 어린이들이 선수들입니다. 여기 대회 왜 나왔어요? 이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어서도 그렇지만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요. 파크 골프 재밌어요? 네. 뭐가 재밌어요? 골 넣을 때 그 스리가. 파크 골프 쳐봤어요? 네. 언제요? 그 1, 2학년 때도 해봤고 친구랑 같이 연습했었어요. 화천 관내 초등학교에선 모두 파크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라는 사실. 드디어 개막식 시작. 올해 두 번째로 파크 골프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사드렸습니다. 군수 최문선입니다. 경기는 4명이 한 조가 되어 개인전으로 진행합니다. 네, 오늘은 저학년부 경기만 열려서 그 11개 학교에서 지금 62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이기겠습니다. 화이팅! 경쟁 홀수는 총 9홀. 경기 방식은 스트로크 샷건 플레이입니다. 선수들은 조별로 각 홀을 돌면서 타수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최종 타수를 합산해 순위를 내게 되죠. 코스마다 난이도가 다른데요. 유난히 길어서 힘차게 티샷을 날려야 하는 코스가 있는가 하면 홀컵 주변이 미묘하게 경사져서 섬세한 퍼팅이 요구되는 코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또 한 가지. 저기 좀 더 나가서 쳐야 이제 조금 더 나간 파크 골프는 에티켓이 중요한 스포츠. 그래서 혹시 안전을 위해서 아직 아이들이 지금 치고 있는 경기 중인데 홀아웃이 안 된 상태에서 다음 아이들 공이 혹시 가까이 가면 위험도가 따르니까 안전을 위해서 제가 좀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저학년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1, 2, 3학년. 생각했던 것보다 이 임팩트 이렇게 치는 힘도 좋고 참 괜찮아요.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한 3타 치. 그렇지. 오케이. 자, 김유한 선수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퍼팅! 아쉽게 비껴가네요. 5등 안에 들겠다. 왜 1등 아니고 5등 안에요? 1등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엄청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본인이 잘 하는지를 못하는 아주 겸손하고 기량이 뛰어난 그런 선수입니다. 파크 골프 하면서 학생들이 네. 어떤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집중력, 그다음에 이제 골프 매너 같은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작은 매너 그런 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유한 7타 칩니다. 괜찮아요. 다음 홀에서 만회하면 되죠. 엄청 아쉬워하시네요. 아쉽죠. 그럼 5타에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지켜보는 엄마 갤러리들도 조마조마한 마음은 마찬가지. 홀컵이 코앞인데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냐.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알겠지, 아들? 떨려요. 네. 이렇게 어떤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파크 골프 할 때? 처음 칠 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타 이렇게 칠 때? 네. 첫
대회에 출전하게 돼서 구경 왔어요. 하는 거 보니까 좀 어떠세요? 제가 더 긴장되고 못하니까 더 마음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게? 아이가 실패도 겪으면서 한층 더 성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도라 첫 대회지만 지금 긴장을 많이 해서 평소 실력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화이팅하고 앞으로 또 대회에 출전하자. 네. 아이들에게 이번 대회는 좀 더 성숙해지는 기회. 대견스러워요. 이렇게 집중력도 있고 아이들이 이게 필드를 걸으면서 더운데 참고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수업할 때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새롭고 대견스럽고 되게 자랑스러워요. 네. 애들에게 응원 한마디. 얘들아, 오늘 팝골프 즐기면서 자신감이 쌓이면서 승리하기를 파이팅! 어느새 2시간 가까이 흐르는 시간. 뜨거운 가을볕 아래 경기가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칭얼거릴 때도 됐건만 규칙과 예의를 지키며 자신만의 속도로 마지막 홀까지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 선수들. 상당한 인내심과 지구력이 필요한 스포츠인데 흐트러짐 없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대견하네요. 이쯤에서 9번째 홀에 임하는 솔직한 심정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시연인데요. 파크골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서 있는 게요. 나 서 있는 게 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아파요. 자기 키만한 클럽을 힘껏 휘두르는 시연이의 홀아웃과 함께 경기가 끝났습니다. 각 조별 심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최종 합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좋네. 힘이 붙이죠. 얘네들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거를 들고 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경의를 표한다고 해도 돼. 집중력도 대단하고 신기하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에너지 보충 타임. 우리 친구 많이 호기졌나 보네. 운동하고 밥 먹으니까 어때요? 맞아요. 그 사이 본부에서는 모든 선수들의 타수를 체크하고 순위를 매깁니다. 과연 영예의 1위는 누굴까요? 게시판에다 게시해 놓을 테니까 와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순위 공개! 선수들도 선생님들도 앞다투어 달려가는데요. 예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얼굴마다 미소가 피어납니다. 네. 와, 기분이 어때요 지금? 엄청 좋아요. 어떻게 1등이 됐어요? 어떻게? 그냥 선생님이 파만 치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치니까 버디 나오고 그렇게 나와서 이겼어요. 알고 있어요. 축하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네, 1등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유일하게 한 명 출전했는데 1등을 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대견합니다. 오늘 잘 친 것 같긴 한데 타수를 잘 못 세가지고 타수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사귄 친구도 있어서 좋아요.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왜냐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치고 몇 타인지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원래 이게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이 됐는데 원하는 성적이 잘 나와서 좋았어요. 엄마한테 거짓말 치고 뭐라고? 뭐라고 거짓말? 10이 됐다고요. 지금 몇인데요? 5위요. 왜 10이 됐다고 해요? 거짓말 쳐야지 엄마가 재밌어 하니까요. 기쁨의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뿌듯한 성취감과 함께 가슴 가득 차오르는 자신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더 다양한 도전에 뛰어들겠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9개의 목표를 향해 꿈을 날렸던 어느 가을날. 소풍 같았던 어린이 파크골프 대회에서 꿈나무들은 성취와 승복을 배우며 한층 더 성장해 갑니다.
어제만 해도요, 제가 이 500ml짜리 페트병을 2개나 버렸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이제 쓰레기는 모두의 문제이자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됐는데요. 여기 버려지는 투명 페트병을 모아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투명 페트병이 자원이 되고 자활의 씨앗이 되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원주시 학성동에 위치한 한 노숙인 자활시설. 여기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슬기로운 지구인들이 모여있는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지구인들의 아지트. 이곳은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자활시설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투명 페트병을 모으고 수거해 환경도 살리고 자활도 돕는 일석이조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회 목표는 크게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예요.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 PET병을 버리지 말자, 이미 버렸으면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자 해서 많은 PET병을 수거하는 게 저희가 한 가지 목표로 하면 두 번째 목표는 여기에 입소해 계신 노숙인 분들이 이 자활 사업에 참여하셔서 자립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건데 오늘의 수거 일정을 공유하는 시간. 이 투명 페트병 수거 사업을 자립의 발판으로 마련해 재기를 꿈꾸는 이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궂은 날씨인데도 안전운전 하시고 무사히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떠나기 전에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화이팅! 손 모으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잘 다녀오겠습니다. 힘찬 파이팅과 함께 출동하는 투명 페트병 수거 어벤져스. 평소 2인 1조에서 오늘은 현수 씨와 성윤 씨 그리고 저까지 3인 1조로 움직여 보는데요. 저에게는 매우 익숙한 곳이죠. 첫 번째 수거지 원주 MBC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한 달이 있네. 도착하자마자 딱 자루부터 보셨어요. 방송국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투명 페트병 수거함. 자, 이제 얼마나 모여있나 보실까요? 와, 그래도 거의 가득 차 있는데요? 이게 얼마 동안 모아진 양이에요? 한 일주일에 저희가 한 2번 정도는 올 때마다 한 이 정도씩은. 네, 가시죠. 이제는 차에다 싣고 네, 내리고. 첫 번째 임무를 손쉽게 클리어한 투명 페트병 수거 어벤져스. 다음으로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 한 예식장으로 향했는데요. 페트병이 많이 버려지는 장소 중 하나죠. 여기는 또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참여를 하고 계시네요? 네. 공공기관 같은 데나 아니면 숙박업소 같은 겨 아니면 큰 건물이 있는 데는 전부 다 우편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해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환경에도 좋고 그러면서 취약계층들 일자리 도움에도 좋고 뭐를 준비해라 이런 게 전혀 없이 저희가 뭐 수거함 설치부터 해서 뭐 수거까지 그냥 다 해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거 뭐 다 윈윈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신청하세요. 다음 수거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현수 씨와 성윤 씨. 투명 페트병 수거 사업에 참여하면서 작지만 큰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좋아졌죠. 아무래도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으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처럼 한번 힘든 일을 겪고 이렇게 입소하신 분들은 뭔가를 또 하기가 굉장히 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자꾸만 위축되고 뭔가를 안 하려고 그러고 도전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시점에서 이 사업이 딱 있으니까 재기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 큰 파도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죠. 현수 씨와 성윤 씨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가운데 이 일을 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는데요. 환경보호에 일조한다는 뿌듯함은 덤입니다.
아, 오늘 회의 때 플라스틱 물병을 너무 많이 썼어요. 우리 줄이긴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다음번에는 한 머그컵으로 한번 써봅시다. 네, 좋아요.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은 이 페트병 수거 사업을 어떻게 또 함께하게 되셨어요? 공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이제 강원도의 환경과 사회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해 보고자 저희가 협의체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노숙인들의 좀 자립도 도와드리고 강원도 내 환경 문제도 좀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업을 시작해 보시니까 좀 마음은 어떠신가요? 노숙인들 자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공단은 지금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해 온 지 벌써 9년 차가 됐는데요. 지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제 어려운 이웃을 좀 저희가 배려하고 지역 사회와 소통해서 공단의 이제 ESG 경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수거 어벤져스. 원주시 곳곳을 종횡무진 누비며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어느새 페트병이 제법 많이 모였는데요. 수거 끝! 이제 오늘 할 일은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저 행성에 야적장에 들렸다가 다시 팔로 가야 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아있네요. 그러면 이제 횡성으로 출발! 출발! 수거한 페트병을 싣고 이번에는 횡성에 위치한 야적장에 도착했는데요. 일정 양이 돼야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페트병을 모아두었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각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가득 싣고 펫플라스틱 재가공 업체로 향하는 어벤져스. 수거한 페트병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요. 와우! 와, 이 양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금세 투명 페트병 산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하루 약 700kg의 투명 페트병이 다시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투명 페트병은 선별 작업, 분쇄, 세척, 탈수 등의 과정을 거쳐 균일한 형태의 평평한 조각, 플레이크로 제조되는데요. 이 플레이크로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재활용 용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 페트병 수거 사업을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어요? 네, 저희는 강원도 지자체 내에서 회수되고 있는 무색 페트병을 전문으로 회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토마스의 집에서 나오고 있는 이 병은 그 양은 적다 할 수 있으나 그 품질 면에서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원료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폐투명 페트병이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잘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 함께 해주실 거죠? 함께 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원주 시민 누구라면은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니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투명 페트병 수거하러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나와 이웃, 지구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투명 페트병 수거 어벤져스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요, 제가 정말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일단 이 자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페트병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버리질 말아야겠고요. 버리게 된다면 잘 분리해서 잘 떼어낼 거 떼어내서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슬기로운 지구생활, 우리 함께해요! 작은 인연이 우정이 되고 그 소중한 우정을 모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파란 희망을 안고 오랜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낯선 나라 키르기스스탄에 희망을 전하는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의 여정.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키르기즈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차로 6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탈라스주 투이토 마을입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코체르바이에프 학교인데요. 아이들이 커나가는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재학생 200명에 교실은 8개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교실을 사용합니다. 키르기즈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도 사정이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이 편히 뛰어놀기는커녕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용한 지 수십 년이 돼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는 칠판으로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아이들을 위한 학교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고민했고 전자칠판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역 내에 한 24개의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의 100년 된 학교도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시간상 못 갔고 저희가 간 데는 이제 2010년도 설립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2010년도에 설립된 거 치고 좀 노후화가 되긴 했어요. 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없고 화장실 같은 것도 노후화되어 있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24개 학교에 한 대씩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후원한 전자칠판으로 아이들은 수업에서 다양한 사진과 영상 자료로 함께 공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변화는 칠판 하나죠. 하지만 오늘의 후원이 아이들에게 더 큰 꿈을 키워나갈 밑거름이 되길 바라봅니다. Geografiya sabog'ini boshqa joqda ko'ringan, angliysil sabog'ini ko'rgan, boshqa ko'p sabog'larni o'tkazib o'tgan, пайда болуп жагыла көбүрөөк экен доска. Бул доска менен албетте оңой, анткени дегенде биз алып келген нерсебизди будан жандуураак көрсөткөнгө жана сүрөттүүрөөк көрсөткөнгө бул оңой. Бул жактан биз сөзсүз түрдө өзүбүзгө даярданып 1 күн мурун, 2 күн мурун аны алып келип көрсөтүп, анан кайра жармаштырып, кайра чечиш керек. Ошондуктан бул жерден биз алмаштырып эле ошол сүрөттөрдү көрсөтө алсак болот, оңой. 열악한 교실 환경 외에도 아이들에게는 더 큰 고충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게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키르기즈엔 등교 자체가 큰 숙제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와야 하는데 그마저도 날씨가 허락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등하교 마을 주민 차량 타고 다니거나 당나귀나 마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뭐 그러면은 차를 놓치거나 뭐 하면은 학교에 못 가는 날도 너무 많다고 하길래 아이들에게 새로운 통학버스가 생겼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마련한 석 대의 통학버스. 역시 첫 시승은 우리 아이들이 해야죠. 설레는 마음으로 차례차례 올라타 보는데요. 궂은 날씨 때문에 그리고 들짐승을 만날까 봐 학교에 못 가는 일 이제는 없을 거고요. 무엇보다 안전하다니 안심입니다. 이렇게 애들이 버스를 타고 몇 분을 가는 몇 킬로를 가는 거예요? 50km. 50km 가는 거. 매일매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문도에 한번 출발해서 50km를 돌고 애들 예. 스쿨버스 돌듯이 살아요, 애매하다. Маршрутка жакшы болду, жөө баспай калдык. Корейский фондко чоң рахмат барыбызга.
Сіздер маршрутқа бергенсіздерге рахмат. Буга чейин биз абдан жөө басчубуз, эртең менен чыкчубуз, аябай караңгы болчу, кышкысын аябай эле кыйналчубуз. Ошо сиздер маршрут бергенсіздерге чоң рахмат айтабыз. Ишиңиздерге ийгилик каалайбыз. Бардык гана Кызыл Өрүк жамааттан рахмат айтабыз. 이제 탈라스주의 아이들은 안전한 통학 버스로 학교에 가고 또 그곳에서 꿈을 키워가겠죠? 아이들이 자라나는 길 위에 파란 웃음과 희망이 싹트길 바라봅니다. 키르기즈가 가진 높은 산맥과 푸른 자연은 신이 준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 넓은 땅에는 물이 닿지 않아서 고민이었는데요. 키르기즈는 농업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Biz koyunca buğday, çöp, arpa, cıvırı, fasul. 넓은 땅을 가졌지만 농업 인프라는 한참 부족한 키르기즈. 이전까진 산에서 내려온 물이 경작지 끝까지 닿지 않아 땅이 메마르곤 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마을에 농수로 공사를 지원해왔고 오늘은 드디어 농수로가 개통하는 날입니다. 원래 그 지역에 이제 농수로가 있었는데 그 농수로가 계속 한 길로만 물이 흘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마을 이제 양쪽으로 조금 갈 수 있도록 한 1km 정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원래 마을 일부 지역만 물이 갔었었는데 그 반대편 지역에도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 이키, üç. 꽉 눌러주세요. 코리아, 키르기스스탄 두 나라의 이름 앞글자를 딴 KK 농수로가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농수로를 완성하기 위해 주민들도 매일같이 나와 공사를 거들었는데요. 두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 물길을 틔워냈네요. 땅속으로 스며들기만 하던 물이 농수로를 타고 한참을 달려 내려옵니다. 저기서부터 만들어가지고 물이 흘러서 여기에 또 차면 이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서 1.5km의 물이 공급될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는 물이 없어 애가 탈 일도 농작물이 말라 죽는 일도 없을 겁니다. 곧 풍성하게 자라있을 키르기즈 농민들의 결실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ынан келген биздин достук мамиледе болгон өнөктөштөргө чоң рахмат. Анткени Кыргызстандагы дыйкандарга жер сугаруу боюнча суулар корончусуз өз багытында дыйкандар пайдаланууга берилип атат. Good партнерго жана биздин Корея элинин өкүлдөрүнө айыл тургундардын атынан чоң ыраазычылык билдиребиз. 그렇게 한국과 키르기즈가 또 하나의 소중한 우정을 쌓아 올렸습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의 키르기즈 마지막 이야기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김치의 나라 대한민국. 전국 팔도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재료들로 담근 수많은 김치들. 그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전남김치. 그 맛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가 전통의 맛을 지켜오고 있는 남파고택. 전남 김치 명가로도 소문난 곳인데요. 영산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평야와 산, 가까운 바다 덕에 다양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어 어느 지역 김치보다 풍요로운 맛과 정취를 자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들은 거의가 이제 남도 지역에서 다 재배하고 가꾼 농산물인데 거의 여기는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재료가 전부 다 좋은 재료를 골라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신안 천일염을 사용하죠. 소금 맛이 좋고 그걸로 간했을 때는 배추가 달보드라하게 그렇게 맛있게 잘 절여지더라고요. 전남의 재료로 담가야 제맛이 나는 전남김치. 전남김치에는 한 번 맛보면 헤어날 수 없는 강렬한 맛이 응축돼 있습니다. 남도김치는 뭐 젓갈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양념을 좀 진하게 하는, 말하자면 전라도 말로 진덤진덤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 남도김치예요. 전국 배추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해남. 김장철을 앞두고 해남이 그야말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해풍이 불면은 온도 차이가 한 1도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바닷바람이 맞은 것하고 안 맞은 것하고 추우면 얼어서 뿌리가 많이 녹아본디 요것은 그걸 버티는 이 종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남 배추가 늦게까지 출하를 하면서 맛이 좋으니까 그때부터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바닷바람과 함께 속이 여무는 해남의 겨울 배추는 최적의 김장용 배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순천과 그 주변의 신선한 채소들이 모두 모여드는 채소 공판장. 그곳에서 한복심 대표를 만났는데요. 순천에서 김치 브랜드를 운영 중인 한복심 대표는 여전히 모든 재료를 직접 보고 손수 고른답니다. 경매장으로 오면은 다양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골라서 내가 좋은 제품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을 해요. 원재료 값의 상승으로 김치 제조를 포기한 브랜드들도 많지만 한복심 대표는 절대 가격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좋은 재료만을 고집합니다. 아무래도 내 지역구이 좋으니까 그냥 내가 아는 지역의 거 최대한 좋은 제품만 사용하고 있어요. 내 가족이 먹는 것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철학을 갖고 재료와 정성, 손맛을 더한 김치들. 특히나 이곳의 알타리 김치는 알타리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입안에 남는 감칠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제13회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는데요. 수상 이후 더욱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법은 바로 배추. 공장 뒤편에서 배추를 직접 재배해 사용하는데요. 앞서 본 해남 배추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이 배추는 묵은지 전용 김치를 만들기 위한 배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스를 묻어서 뿌리에 주로 물을 주어가지고 이 배추가 굉장히 단단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이 월동용 배추입니다. 국령의 대표는 최고의 묵은지 맛을 내기 위해 적합한 재료는 물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알아낸 노하우를 총동원해 해외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예로부터 다양한 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맛의 고장으로 알려진 전남.
배추, 천일염, 젓갈, 고춧가루 등등 김장 재료 또한 풍부해 김치의 고장으로 이름났는데요. 흉내낼 수 없는 손맛. 김치의 고장이라는 자부심과 끊임없는 연구가 한데 버무려져 완성된 전남김치. 김치는 역시 전남김치입니다. 속초하면 떠오르는 대표 관광지, 바로 아바이 마을입니다. 이곳은 6.25 전쟁 이후 고향을 떠나 피난 온 함경도 출신 실향민들이 정착한 곳인데요. 지금은 유명 관광지로 알려져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죠. 그런데 어디선가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내려오신 분들이 정착하신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아바이 마을이라는 곳인데, 이 마을에 정착하셔서 친한 분들끼리 모여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고향의 노래를 자연스럽게 부르시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노래가 바로 돈돌라리입니다. 돌고 돈다는 뜻의 돈돌라리. 함경도 북청 지역에서 여성들이 나무를 뜯거나 일을 할 때 부르던 노동요였지만 세월이 흐르며 가사는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지금 속초에서 부르는 돈돌라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애달픈 마음이 가사 속에 녹아 있습니다. 속초 돈돌라리를 알아가기 위해 찾아간 곳. 이곳에선 속초 돈돌라리 보존회 회원들의 연습이 한창이었는데요. 실향민 1.5세대와 2세대 회원들이 주축이 된 속초 돈돌라리 보존회. 그들은 소리와 춤으로 뭘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오빠가 아파서 막 비행기는 공습을 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다리 밑에서 숨었다가 애용치라는 동네에 와서 살고 있었을 때 이북에서 피나 나온 그 실향민들이 남자들만 나온 사람들이 한 15명이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들 엄마가 밥을 해주면서 우리가 밥을 얻어 먹으면서 그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저녁에 야, 과연 참 가고 싶다. 명절 때 되면 막 서로 애한으로 술이나 한 잔 먹자. 야, 술을 좀 받아와라. 우리 술이 한 잔 먹고 이 애한을 달리자. 이렇게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함경도 함흥, 흥남 부두에서 배를 타고 나왔는데 엄마 등에 엎였으니까 나는 잘 모르고 언니가 9살짜리 언니를 놓쳤대요. 근데 언니하고 손을 놓고 배는 뚝 나가고 언니는 발을 막 동동을 하고 울고 그랬을 때 이 배가 그냥 가다가 고장이 나서 다시 되돌아서 언니를 찾아서 이산가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맹기 소매 돌돌 말아 옆구리 끼고서 그 남자 가져가 할 적에 왜 못 따라갔던가. 그 남자 가져가 할 적에 왜 못 따라갔던가.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리라리라리 돈돌라리요 리라리라리 돈돌라리요. 전쟁의 아픔을 직접 겪은 실향민들은 돈돌라리를 부르며 옛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고향과 가족을 그리며 마음속 한을 달래는 회원들.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그 이북 사람들하고는 물단지에다가 그 바가지를 물에다 넣어놓고 어린 제가 한 3학년 정도 됐는데 돈돌라리 돈돌라리 하면서 그걸 저를 치라고 그러고 그 어머니들은 춤을 추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독 앳된 얼굴의 한 명이 눈에 띕니다.
어리다고 만만히 보면 큰 오산, 춤 실력만큼은 수준급인데요. 돈돌라리는 5살 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일단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점점 가면서 돈돌라리가 뭔지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연습할 때도 외우는 것도 제가 자꾸 까먹어서 며칠 전까지도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발레를 하고 싶어서 무용에 들어왔었는데, 돈돌라리를 하게 돼서 같이 돈돌라리도 하고 뭐 다른 무용도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유독 연습량이 많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저희 이번에 보존회가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 회향이라는 작품이고요. 실향민들의 애환과 가슴 시린 사연들을 무용으로 극대화해서 만들어낸 실향민들의 애환이 서린 무용 총체극입니다. 네네. 원래 속초 돈돌라리는 노래와 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극 요소를 첨가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분들에게 고향을 그리는 실향민들의 마음,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서 담은 공연입니다. 회향, 고향을 그리워하며 마음에 품는다는 뜻인데요. 회향을 주제로 한 공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 막바지 연습에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대쯤 20살 초반에 어르신들의 그 돈돌라리 노래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사라질 만한 이런 문화재 노래이지 않나 싶어서 계속 이렇게 이어오게 된 겁니다. 맥을 이어서요. 이 돈돌라리 노래도 아마 아리랑과 비슷한 느낌을 전달해주는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도 금방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그 노래 안에 어떤 애환이 들어있는 우리의 한같은 가사나 계속 돌고 돈다는 이 가사가 우리의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노래 같은 마음이 들어서 비교하자면 아리랑과 비슷한 노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래하고 춤춘 실력을 세상에 선보이는 날. 부모님이, 내 자신이, 그리고 내 후손이 몸소 겪은 굴곡진 삶의 이야기를 몸짓으로 구성진 소리로 풀어내는 속초 돈돌라리 보존회 회원들. 그리운 고향 땅을 언제 다시 밟게 될지 기약 없는 애달픔은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이 돈돌라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여서 현재는 그냥 마을 분들이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는 노래지만 좀 더 체계적인 전승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며, 해마다 꾸준히 그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맨몸으로 고향 땅을 떠나 돌고 돌아 정착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아바이 마을. 70여 년 세월을 흘러온 돈돌라리는 속초의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